네,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문제를 한번 눈껏 짚어보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직후 오전 9시였죠.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직 장관 그것도 법무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검찰의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제 약속대로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셔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냥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례적이다. 네. 어떤 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한 개인의 집을 네. 11시간씩 압수수색한 경험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저는 뭔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의도, 네. 목적 이런 게 사람들한테 먼저 전달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실 내용과는 상관없이. 네, 뭔가 하여간 검찰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 예, 뭐 거기 보면 뭐 이제 그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이 11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뭐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짜장면도 배달시켜 먹었다고 네, 중국집에서 하는데 배달시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이 장관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검찰이 뭔가를 강한 의도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 뭔가를 이렇게 옥죄고 있다, 조여들고 있다. 이런 느낌들이 국민들한테 더 많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 그 하나하나 좀 갈라서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그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예. 뭐 조국 장관 본인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의 어떤 그 과정에서는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자택이기도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자택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차피 거쳐서 해야 되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압수수색을 뭐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이 네.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보면 네. 수사 과정 전체를 과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또는 일반적으로 공권력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냐.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권력을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 하면 권력은 국민들 것이고요. 그럼요. 공직자들, 공권력한테 주어지는 거는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 힘의 한도가 어딘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의 지난 한 달 이상의 이 수사 과정들을 보면 과연 검찰이 이 제한된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한된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말 통제되지 않은 브레이크 없는 그런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쟁점으로 한번 평가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두를 던져 주셨는데 그 문제는 좀 이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제 있었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쭉 아침 보도를 보니까 많이 엇갈려요. 예. 첫째는 11시간, 그러니까 9시에 그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밤 8시에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11시간이라고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이례적인데 지금 보도가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첫째, 이 원래 압수수색 영장은 그냥 자택 전반에 대해서 털어라 이런 게 아니라 자택의 어디 이렇게 이제 특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더 해야 돼서 법원의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이런 보도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변호인이 입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호인이 입회를 하다 보니까 이 변호인 입회에 따라서 상당히 까다롭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래 걸렸다. 또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두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1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를 꼭 이례적으로 볼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지금 장관 집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는 거라고 봅니다. 발로 거기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또 엇갈리는 보도가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뭔가 특정한 혐의점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을 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보도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11시간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들고 나온 박스는 2개밖에 없더라. 예. 또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뭐 자세한 거는 이제 검찰만이 아는 거고요. 네.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하여간 조국 장관과 관련된 뭐 혐의가 네. 그 영장 내용에 있다고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건 아니라고 듣고 있는데. 근데 지금 또 보도를 보면 조국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는 혐의가 명시돼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있거든요. 뭐 그거는 뭐 증거인멸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은 정경심 교수한테도 계속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법조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이 혐의점이 정경심 교수의 혐의점인지 조국 장관의 혐의점인지 좀 확인 좀 해보고요. 예. 저 조금 전에 이제 던졌던 화두가 검찰이 지금 정상의 틀을 벗어나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상의 틀을 벗어났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지난 수사를 네. 쭉 종합해 보면요. 네. 거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한민국 검찰력의 제일 핵심입니다. 이 핵심 검찰 수사력을 한 가족의 20년 그 삶을 그 검찰의 수사력을 총 집결을 해서 네. 다 지금 흔들어 놓고 다 이제 파헤쳐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적어도 이런 정도로 검찰력을 동원해서 다 먼지를 털면 네. 거기에 해당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 국민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뭐 죄를 졌거나 어떤 혐의가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네. 거기에 마땅한 예.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권력을 들이댈 때. 네. 그게 뭡니까? 혐의점 그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단순 수사. 혐의점만 가지고는 네. 의심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 핵심은 대개 보면 권력행위, 네. 권력행위에 의해서 벌어진 어떤 일들 일 경우에는 그게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도 예.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뭐 뇌물을 했다든가 강요를 했다든가 어떤 권한 행사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사법농단은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네. 또 권력행위 하나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국가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그게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네. 수사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한 공직자의 공직 자격을 검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예. 지난 이 조국 장관뿐만 아니고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예. 지난 20년 동안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다 이렇게 현미경 들여보듯이 예.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는 저는 이게 과연 이 공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털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가족들의 인생을 털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어떤 그 수사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거의 그러니까 수사가 일탈돼 있다라고 평가신가요, 의원님? 예, 수사가 뭐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법률에 따라서 예. 절차대로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 검찰 수사라는 숲을 보면 예.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 있어요. 헌법 정신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헌법 정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총장께서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비례와 균형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비례와 균형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헌법 정신을 얘기할 때 과잉 금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과잉 금지가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건 권력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예. 근데 국민이 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권력을 위임을 해줍니다. 네. 입법권은 의회에 위임해주고 그렇죠. 집행권은 대통령과 뭐 경찰, 검찰, 그다음에 각부 장관들에게 위임을 해준 거죠. 네. 그러면 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권력을 사용할 때 네. 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하자. 법은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제한합니다. 그다음에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이 당사자들이 이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계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과잉해서 국민들을 침해하지 마라. 그러면 뭡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절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행위의 공적인 목적이 이 개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침해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국 장관과 관련 지난 한 달 동안 수사 과정을 보면 만약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때 권력형 비리를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항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직 후보에 대한 검증이지만 네. 이 검증 결과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사실은 장관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 일을 가지고 네. 지난 20년 동안 한 가족의 일상사를 이렇게 다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하고 네. 지금 검찰이 투입된 인력만 뭐 정확하게 지금 법무부에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실에서도 여러 번 지금 의원들이 지금 검찰 수사 인력 뭐 개별 인적 사항이 아니라 인원수가 얼마냐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이게 민주적 통제가 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보통 30-40명의 검사가 투입했다고 합니다. 보도 보면 20명에서 40명까지 보도가 되더라고요. 검사만. 수사관들까지 합치면 10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자 보세요. 사모펀드가요. 지금 우리가 14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뭐 조금 더 늘어나서 한 10억 정도가 뭐 대여금으로 왔다 갔다 했다. 24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규모의 사모펀드의 수사예요. 론스타라고 아시죠? 네.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수사했습니다. 론스타의 혐의 총액이 한 9천억 대입니다. 네. 그때 론스타에 투입된 검사가 20명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예. 거기에 거의 1.5배 내지 2배 가까운 검사들이 투입되는데 이 규모는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비례의 원칙에 맞는 건지 균형에 맞는 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건지 예.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한번 심사숙고해 특히 다른 수사팀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일선에 수사를 하다 보면 그냥 뭔가 어떤 그 수사하는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궤도를 따라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총장 이 지휘관 아닙니까? 이 지휘 책임자는 이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네. 이게 균형이 맞는 건지를 꼭 들여다보고 지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8001인데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니까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김종민 의원에게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벌써 여러 개의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822님은 조국이든 청와대든 성역 없는 조사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6022님은 검찰이 청구하는 모든 수색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과잉 어떤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점만 보지 말고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니까 영장이 결국 발부해 줬다는 데는 나름의 또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통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영장을 법관이 심사해서 발부를 하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유죄 아니냐 그렇게 좀 판단하시기도 해요. 근데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특히 영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인신을 구속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거는 범죄 혐의가 분명하거나 뭐 도주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이 적용 기준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압수나 수색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인신이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기본권이 침해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신이 구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유죄의 증거가 있지 않아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발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 구속영장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거는 검찰이 상당히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저 법관한테 한 10가지를 제시하고 이런 필요 때문에 근데 그 법관이 모르잖아요, 그거를. 네. 이 내용을 보고 아, 그러면 해줘야겠고 웬만하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 스스로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세 보셨어요? 뭐냐면 지금 그 첫 압수수색이 31곳 동시다발로 들어갔고 어제까지 해서 도대체 몇 군데나 압수수색한 건지 혹시 세 보셨습니까? 지금 한 50군데는 되는 것 네, 같아요. 이것도 지금 검찰에서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요?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4, 50곳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0곳은 넘는 네. 것 같고 제가 어림추산해봐도. 예.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무슨 표창장을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투자했는데 뭐 14억이 투자돼서 이 계좌 추적해 보면 돈의 흐름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전에 우리 김학의 사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 김학의 차관. 성접대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때 압수수색 두 군데에서 김학의 차관 집. 그다음에 그 양반한테 성접대했다는 윤중천 씨. 예. 별장 말씀하시는 네, 회사. 건가요? 예. 두 군데 압수수색하고 끝났어요. 네. 그 수년 동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걸 제식고 감싸기라고 이게 공격을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판단은 검찰이 먼지털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 보통 먼지털이는 표적 수사할 때 나오는 그 수사 행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을 표적으로 삼아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겁니까? 그렇게 의심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선의로 네. 우리 당에서도 제가 상당히 검찰에 대해서 좀 우호적 특히 윤석열 총장은 저도 마찬가지 우리 법사위에서 네.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사를 할 때 예. 그걸 막아서 네. 우리가 사실은 신원 보증을 해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우리 윤 총장 그 임명할 때 이 사람이 수사는 잘하는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서는 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반드시 잘할 보장이 없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비판들이 많을 때 네. 그렇지 않다. 수사를 잘하고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헌법 정신에 맞는 사람이다. 이러고 강력하게 우리가 추천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저는 내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뭔가 정당한 근거가 있겠지. 정말 확실한 게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뭔가 특정한 의도가 예.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의도라면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그 조국 법무장관 안 된다. 예. 조국이 법무장관에서는 안 된다. 이 의도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하는 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네. 조국 법무장관을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네. 거부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사인도 보냈고 메시지를 보냈고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이제 그 이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다. 잠깐만요. 지금 대통령한테 사인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지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무슨 대단한 증거가 나온 게 아니고 예. 야당이 예. 인사청문회 대상자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고발한 사건을 예. 인사청문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30여 곳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예요. 아, 예. 이건 어떤 의도?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대통령한테 이 사람 안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이렇게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중간에 사퇴를 안 했죠. 네. 인사청문회 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면 그 기소 내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부실한 겁니다. 기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검찰 손을 떠나는 겁니다. 법원한테 이제 우리는 수사 다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확실하게 죄가 있습니다라고 보내는 게 기소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소 내용을 검찰 스스로 뒤집고 있어요. 네. 그 기소 내용을 보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기소 핵심이거든요. 네. 그 위조한 방법이 이겁니다.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을 안 줬답니다. 네. 이 최성해 총장 진술만 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예. 그리고 추정을 성명불상자하고 같이 공모해서 예. 직인을 찍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게 기소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게 다 지금 뒤집어졌어요. 예. 지금 컴퓨터에서 컴퓨터 파일로 위조했다라고 하는 게 다시 검찰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증거가 없이 예. 확실한 확증이 없이 기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난다고 기소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의원님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그러면 아주 단도직입으로 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자유의 인터뷰에서 예.
그 윤석열 총장이 내정 그러니까 저기 압수수색 들어가게 그 조국은 낙마시켜야 된다는 어떤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컷 뉴스가 며칠 전에 보도한 게 뭐냐면 조국 장관 내정 단계에서 네. 조국 장관이 내정된 단계에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어떤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으니까 조국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보도, 여권의 복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맞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사실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뭐 윤석열 총장하고 대화는 안 해본 거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본인한테 확인했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제가 알기로는 예. 처음에 조국 장관이 내정되거나 거론될 때 윤석열 총장이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전달됐다라고 하는데 뭐 그게 청와대 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다 이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그거는 제가 본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라고 하는 게 내정 단계 아닙니까? 아니면 공식 지명된 이유입니까? 지명 이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명 이후에 그러니까 내사 보고를 받은 시점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해요. 윤석열 총장이 네. 내사 보고를 받은 시점. 어떤 특정한 보고를 받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 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조국 지명자에 대한 보고가 당연하죠. 되겠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예. 검찰도 고발 사건 처리하고 해서 내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내사 단계에서 이거는 심각한데 뭐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이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예. 있다. 그게 이제 총장한테 보고가 되면서 네. 윤 총장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네. 저는 뭐 그 과정에서는 그럴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이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또 브레이크가 없는 과정을 밟아왔다. 저는 그 점이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는 아니 거죠. 근데 그 조국 장관이 지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고발이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고발에 따라서 내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네. 그에 따라서 수사 개시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의심스러운 거를 우리가 다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감옥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의심스럽다고 우리가 사형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만큼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예. 절차에 따라서 예.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자 원칙을 보세요. 우리가 자 고발이 왔습니다. 고발이 왔다면 네. 지금 인사청문이 진행되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이 사람 심각합니다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정말로 수사 결과가 확실한 게 있으면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네. 안 됩니다라고 건의하는 거는 검찰의 어떤 임무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아직 모릅니다. 일단 인사청문이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기다려야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장관이 된 다음에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게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되기 전에 의심의 단계에서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수수색이다. 네. 이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소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기소가 정말 확실하게 죄를 확신해서 기소했다. 이랬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공소장 변경 신청도 어렵습니다. 네. 보통 법원한테 이건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이게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변경은 법원이 받아줘요. 아예 이렇게 전혀 내용이 달라지면요. 네. 변경 신청을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공소 취소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공소장이 변경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저는 변경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법원이 안 받아줄 예. 거라고 보세요? 이게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약간 뭐 수치가 바뀌거나 네. 뭐 부분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변경된 건 모르겠는데 예. 아예 범죄라고 주장했던 게 다 취소되고 예. 범죄 방법이나 예. 이게 주체가 달라져요. 예. 이거는 공범이 있었던 거에서 혼자 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직인을 찍은 거에서 컴퓨터로 위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기소했던 내용은 증거 없이 또 조사 없이 그냥 의심 가지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새길로 하나 빠지겠습니다. 최근에 그 의원님 일부 언론이 의원님을 그 공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내용이 예, 뭐냐면 네. 그 표창장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겠다라고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예. 왜 안 지키느냐? 일부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언론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기소하면은 그거 다 사실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근데 스스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다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검찰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상대방이 그거 맞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네. 아주 합리적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전혀 이걸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는 단계에서 예. 이렇게 자꾸 들이대는 건 언론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네. 하여간 조국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확정시키고 싶은 너무 의도가 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의원님의 말씀 좀 정리를 하면 조국 장관은 표적을 삼아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중간 정리를 한다면 예. 검찰의 이런 수사 행보에는 과거의 어떤 정치 검찰의 면모가 그대로 지금 투영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간단히 저는 정리를 하면. 아마 윤 총장이 총장 취임하면서 생각은 달리했을 수 있어요. 마음은 달리 먹었을 수 있는데 예. 몸이 좀 안 따라가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정치 검찰이 해왔던 통제받지 않은 예. 절제되지 않은 권력. 예. 사실 절제되지 않은 권력이 왜 위험하냐면 보통 권력이요. 내가 정말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 네.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 미우니까 하자 이렇지 않아요. 애국심 가지고 합니다. 네. 정의감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상의 권력을 주잖아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절제하지 않은 권력은 예. 이거는 이 절제하진 권력으로는 정의를 못 세워요. 하나만 그냥 폭력입니다. 다른 거 그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국민연금공단하고 삼성물산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삼성바이오 수사를 다시 이제 본격화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 검찰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수사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수사가 왜 이런 식으로 이 쟁점이 되고 예. 또 사람들 입길에 오르느냐. 예. 그동안에 이게 특수 2부가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를 맡았어요. 네. 1부, 3부, 특히 4부가 지금 3바 관련된 수사팀이거든요. 이 4부 인력도 여기 투입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서울지검 특수부의 1, 2, 3, 4부가 네. 다 투입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바 수사가 지금 안 하고 3바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검찰의 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사실은 검찰이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의심받는 게 검찰한테도 안 좋은 일이죠. 이게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물타기하거나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다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건 겁니까? 물타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뭐 필요 없는 걸 하면 물타기겠지만 네.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물타기는 아니겠죠. 예. 하지만 그런 의심까지 받으면서 이런 수사를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얼마나 지금 처지가 네. 지금 옹색하게 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읽으시는군요. 예. 자,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검찰 개혁은 필수다 이런 그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서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네.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우리 당내에서도 전 이 입장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수사권을 조정을 하더라도 네. 검찰의 사법 통제권, 법률 전문가로서의 인권과 법에 대한 어떤 그 수호 네. 이거는 검찰한테 맡겨야 된다. 이 네. 주장을 저는 일관되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 통제 이전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박하다. 네. 더 절실하다. 예. 그게 이번 조국 사건의 저는 핵심 결론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이 그 장관으로 그 부임한 이후에 몇 가지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왜 조국 장관이 이렇게 지금 나서는 것은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 조국 장관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이번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분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점에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국 장관이 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뭐 작용을 하는 건 별로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조국 장관이 지금 바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번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네. 좋지 않다. 예. 그리고 조국 장관도 그 점에서 여러 번 밝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수사가. 그렇죠. 저는 필연적으로 예. 조국 장관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 언론 보도를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과 네.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는 국민들로 대한민국 민심이 쫙 갈려져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국민들은 예. 이 팩트 체크를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은 좀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조국을 옹호하거나 뭐 조국을 대선 후보 만들거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네. 이 검찰 권력이 공권력이 이렇게 한 개인의 또 한 가족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지 또 그 부당하게 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뭐 억울함을 감정이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화가 이 에너지가 전 검찰 개혁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을 6481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검찰은 과잉 수사라면 여당은 과잉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그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사실들이 사실과 아닌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요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여유가 없어요. 예. 예, 사실이 아닌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밝혀주는 게 좀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검찰에 대한 얘기는요. 이거는 조국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수사는 수사대로 해라. 네. 하지만 과잉이다.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검찰 전체의 통제되지 않은 권력, 이 절제되지 않은 권력의 위험성, 이 문제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토론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좀 일단락이 된다면 한번 화두로 그러니까 뭐 저희가 토론 자리든 이렇게 한번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저희가 이제 되면 지금 김종민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내일 한국당 한번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종민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